2026년 삼성전자의 미래, 한 투자 보고서를 통해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AI 시대의 거인이 맞이할 기회와 위기,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플러스 208%. 와, 시작부터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단 1년 만에,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이만큼이나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실적 턴어라운드라고 할 수 있죠. 시장에서는 아무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야말로 극적인 반전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과연 이 숫자가, 이 놀라운 성과가 삼성전자라는 이 거대 기업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신호탄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긍정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이 보고서가 왜 그렇게 삼성의 AI 시대의 지배력을 확신하는지 그 숨겨진 무기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이야기의 가장 중심에는요, 바로 이 HBM4가 있습니다.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아주 복잡한 AI의 두뇌를 돌리는데 꼭 필요한 핵심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I는 정말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눈 깜짝할 사이에 처리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이 HBM4 같은 초고속 메모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26년 반도체 시장의 패권은 사실상 이걸 누가 쥐느냐에 달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삼성이 가진 정말 다른 회사는 따라하기 힘든 독보적인 무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턴키 전략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AI 칩을 설계하는 것부터 그걸 직접 만들고 HBM 메모리를 착착 쌓아 올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하나의 완제품으로 포장하는 것까지 이 모든 과정을 삼성이라는 회사 딱 한 곳에서 전부 다 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경쟁사들은요, AI 칩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로직 칩을 만들려면 대만의 TSMC 같은 다른 회사의 손을 벌려야 해요. 그럼 당연히 공급망도 복잡해지고 시간도 돈도 더 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삼성은 이 모든 걸 그냥 한 지붕 아래서 자기들끼리 다 해결해버리는 겁니다. 이건 뭐 속도나 원가 경쟁력에서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턴키 전략이 가져올 결과가 바로 이 차트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보세요. 2025년에 16%에 불과했던 HBM 시장 점유율이 불과 1년 뒤인 2060년에는 무려 35%까지 치솟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거의 2배 이상 뛰는 거죠. 엔비디아, 구글, AMD,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이 빅테크 기업들과의 계약이 바로 이 엄청난 성장을 이끌 거라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삼성의 또 다른 강점이 숨어 있습니다. AI가 아닌 우리가 흔히 쓰는 서버나 PC에 들어가는 기존 메모리 시장 있죠. 거기서 삼성은 여전히 압도적인 최강자거든요. 바로 여기서 벌어들이는 막대한 현금이 HBM 같은 미래 기술에 쏟아부을 수 있는 든든한 실탄이 되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돈을 잘 번다고 해서 모든 게 장밋빛일 수는 없겠죠. 이제 동전의 뒷면을 볼 시간입니다. 이 장밋빛 전망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는 보고서가 경고하는 숨겨진 위험 요인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고서가 콕 집어서 지적하는 내부 리스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삼성 역사상 처음으로 정말 강력한 힘을 갖게 된 노동조합. 둘째, 이게 정말 골칫거리인데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파운드리 수율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대규모 주식 물량, 즉 오버행 이슈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문제의 심각성이 확 와닿으실 겁니다. 최첨단 공정에서 불량 없이 제품을 만들어내는 비율, 이걸 수율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55% 수준에 그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도체 웨이퍼 한 장을 만들면 거의 절반은 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말 심각하죠. 엔비디아 같은 큰 고객을 따내려면 이 수율이 최소 70%는 넘어야 하는데 아직 갈 길이 한참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삼노라는 이전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삼성 역사상 처음으로 과반을 넘는, 그래서 파업권까지 가진 강력한 노조가 생긴 거죠. 만에 하나 이들이 정말로 파업에 돌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365일 24시간 단 1초도 멈추면 안 되는 반도체 라인이 멈춰설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생산 차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고객들의 신뢰를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정말 치명적인 리스크입니다. 자, 이렇게 삼성의 밝은 미래와 어두운 그림자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정말 기회와 리스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보고서가 내리는 최종 결론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보고서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시장이 우리가 방금 살펴본 그 리스크들에 너무 과도하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본질적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게 바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받는 현상,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전형적인 예라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저평가 수준이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 대비 주가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주가 수익 비율, P/E를 한번 보세요. 2026년 예상치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고작 9.8배 수준입니다. 그런데요, 최대 경쟁사인 TSMC는 얼마죠? 무려 28배입니다.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파운드리 사업이 부진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도 이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극심한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아주 단호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바로 이 한 문장으로요. 리스크보다 기회가 훨씬 큰 국면에 진입했다. 지금 시장이 걱정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지금이 아니면 잡을 수 없는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목표 주가는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18만 원입니다. 현재 주가와 비교하면 정말 상당한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판단한 거죠. 결국 이 보고서는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오랫동안 잠자던 거인 삼성이 드디어 깨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과연 삼성은 자기 안에 있는 이 여러 장애물들을 스스로 뛰어넘고 이 거대한 기술 혁명에 진정한 주도권을 쥘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앞으로 2026년까지 시장이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게 될 겁니다.